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조지아라는 나라에서 온 한 소녀가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을 하며 한국에 오게 된 실화인데, 그저 언어를 배우러 온 줄 알았던 그 소녀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드라마보다 더 감동적이고 영화보다 더 극적인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특히 이야기 중반에 일어나는 충격적인 반전은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소피아라는 이름의 이 소녀가 어떻게 전주를 제2의 고향으로 만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한국의 깊은 정이 한 외국인 소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조지아의 작은 시골 마을 쿠타이시에서 자란 소피아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매일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놀고 집에서 숙제를 하는 일상이 그녀의 전부였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 나나가 보여준 한국 드라마 한 편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드라마는 바로 별에서 온 그대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재미있어서 보기 시작했는데 점점 자막 없이 이해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습니다. 등장인물들이 주고받는 대화의 뉘앙스, 감정의 미묘한 차이들을 직접 느끼고 싶었거든요. 왜 이 언어는 이렇게 아름답게 들릴까? 소피아는 혼자 중얼거리며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조지아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수도 트빌리시에 한국문화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소피아가 사는 쿠타이시에서는 너무 멀었어요. 결국 인터넷 강의와 교재를 구해서 독학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1시간씩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런 어려운 언어를 배우려고 하니? 영어나 독일어를 배우는 게 나중에 취업에 도움이 될 텐데라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어머니도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한국어의 체계적인 문법 구조와 한글의 과학적인 원리에 완전히 매료되었거든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고, 높임법과 존댓말의 섬세한 구분도 흥미로웠습니다. 조지아어와는 완전히 다른 언어 체계였지만 그래서 더욱 도전적이고 매력적이었어요. 6개월이 지나자 소피아는 기초적인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볼 때도 이제는 자막 없이 절반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그때 학교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조지아 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였는데 1등을 하면 한국 유학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소피아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 인생의 기회야. 그녀는 더욱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발음 연습을 위해 거울 앞에서 혼자 연설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깊이 공부했습니다. 한국의 역사, 전통문화, 현대문화까지 모든 것을 흡수하려고 노력했어요. 대회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라선 소피아는 한국어를 통해 발견한 새로운 세상이라는 주제로 연설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느낀 감동과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에 대해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죠. 심사위원들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결과는 1등이었습니다. 소피아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회에서 1등을 한 순간 소피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꿈만 같았던 한국 유학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시상대에서 트로피를 받으며 흘린 눈물은 기쁨과 떨림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박수를 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소피아는 정말 해냈구나라는 생각에 벅찬 감정이 밀려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장학금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와서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해 줄 때까지도 꿈인 것 같았어요. 전주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1년간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배우고 그 후에는 정규 대학 과정에 진학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먼 나라에 혼자 보내도 될까라며 밤새 고민하셨고, 어머니는 음식은 맞을까, 사람들은 친절할까 하며 온갖 걱정을 하셨어요. 하지만 소피아의 진심을 알고 나서는 응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네가 정말 원하는 일이라면 해봐라. 우리가 뒤에서 지켜볼게 라고 말하며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한국행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비자 신청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한 달이 걸렸죠.
건강검진, 범죄경력증명서, 재정증명서 등 준비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피아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전주라는 도시에 대해 조사하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옥마을이 있고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된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인터넷으로 찾아본 전주 한옥마을의 아름다운 모습은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정말 저런 곳에서 살게 되는 건가 소피아는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출국 전 한 달 동안 소피아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기본적인 일상 대화는 물론이고 한국의 예절과 문화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공부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중시하는 예의범절과 관계 문화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출국 전날 밤 소피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언어 환경. 모든 것이 새로울 터였죠.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한국어 교재들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조지아 전통 과자와 기념품들도 잊지 않고 챙겼어요. 한국에서 만날 사람들에게 자신의 나라를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공항에서 가족들과 이별할 때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건강하게 다녀와라라고 하시며 소피아를 꼭 안아주셨고 어머니는 매일 연락해라라고 당부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동생은 언니, 한국어 다 배우고 와서 나한테도 가르쳐줘라고 말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소피아는 정말 가는구나라는 생각에 또 한 번 벅찬 감정이 들었습니다. 15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소피아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느낌이었어요. 공항의 규모도 크고 사람들의 말소리도 빨랐습니다. 전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정말 한국에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주에 도착한 첫날 소피아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한국과 현실은 사뭇 달랐거든요. 기숙사는 생각보다 작았고 복도에서 들려오는 학생들의 대화는 너무 빨라서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룸메이트는 다행히 같은 외국인 학생이었지만 중국에서 온 링링과는 영어로만 소통할 수 있었어요. 첫 수업에 들어간 소피아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은 천천히 해주셔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지만 학생들끼리 나누는 농담이나 일상 대화는 완전히 다른 언어처럼 들렸죠. 특히 한국 학생들이 쓰는 줄임말이나 신조어들은 교과서에서 배운 적이 없는 것들이었어요. 내가 정말 한국어를 할 줄 안다고 생각했던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는 제법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수업 중에 선생님이 소피아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머릿속이 하얘져서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점심시간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학생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소피아를 보며 다른 학생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외국인 학생 혼자 왔나 봐 말 걸어볼까? 근데 영어 해야 하나? 하는 소리들이었죠. 소피아는 한국어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자신감이 없어서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기숙사 생활도 쉽지 않았어요. 공동 화장실과 샤워실을 사용하는 것도 불편했고 밤늦게까지 떠들며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의 문화도 낯설었습니다. 조지아에서는 저녁 9시 이후에는 조용히 지내는 것이 예의였는데 여기서는 새벽까지 시끄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았어요. 전주 전통시장에 처음 갔을 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상인들의 사투리는 교과서에서 배운 표준어와는 전혀 달랐거든요. 이거 얼매요? 만나게 먹어야 또 오라인 같은 말들을 들으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이거 얼마예요? 라고 정중하게 물어보니 할머니가 뭔가 길게 설명해 주시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돈만 내고 나왔죠. 할머니가 뭔가 덤으로 주려고 하시는 것 같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그냥 고개만 숙이고 나왔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정말 무례했던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소피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너무 큰 꿈을 꾼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지아에 있는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할 때도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밥은 잘 먹고 있니? 친구들은 사귀었니? 라고 물어보실 때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로맨틱하고 따뜻한 일상을 기대했는데 현실은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의 연속이었죠.
특히 빠른 생활 템포와 경쟁적인 학습 분위기는 소피아에게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다짐했지만 현실은 쉽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소피아는 여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행동이었어요. 옆방에 사는 관리 아주머니가 자꾸 반찬을 가져다 주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길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갑자기 밥 먹었니? 라고 묻는 것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사생활에 관심이 많을까? 소피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조지아에서는 이웃과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거든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는 정반대인 것 같았어요. 관리 아주머니가 김치를 담그셨다며 통째로 하나 갖다 주셨을 때도 왜 이런 걸 주시지?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감기에 걸려서 며칠 수업을 빠졌는데 같은 반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노트를 복사해서 가져다 주더라고요. 심지어 감기약까지 사서 갖다 주었습니다. 소피아는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부탁한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해주지? 나중에 뭔가 보답을 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어 수업에서 선생님이 정이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소피아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정이 뭐예요? 사랑과는 다른 건가요? 친구와도 다른 건가요? 소피아가 질문하자 선생님은 웃으시며 살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느끼는 거라서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라고 답하셨죠. 기숙사 앞 편의점 아저씨도 신기한 분이었어요. 매번 라면을 사러 가면 또 라면이야? 몸에 안 좋아. 젊은 애가 이런 것만 먹으면 어떡해 라고 걱정해 주시고 가끔은 바나나나 우유를 덤으로 주시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안쓰러워서라고 하시더라고요. 소피아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조지아에서는 이런 식으로 낯선 사람이 관심을 보이면 뭔가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편의점 아저씨는 그냥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우리 딸도 내 나이쯤 되는데 외국에서 혼자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나왔다가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우산을 씌워주시며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어디서 왔어? 혼자 살아? 힘들지? 밥은 잘 챙겨 먹고? 계속 물어보시면서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소피아는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아주머니는 괜찮을 리가 있나? 엄마 없이 혼자 사는 데라고 하시며 더욱 안쓰러워 하셨어요. 그때 소피아는 뭔가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조지아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죠. 혈연 관계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마음.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마도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이라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언제까지 이런 호의에만 의존해야 하나 하는 부담감도 있었거든요. 한국에 온 지 2달째 되던 어느 금요일 저녁 소피아는 기숙사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은 모두 집에 가거나 친구들과 만나는데 소피아는 갈 곳이 없었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며 조지아에 있었다면 지금쯤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있을 텐데라는 생각에 마음이 씁쓸했어요. 그때 같은 반 민지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소피아야, 지금 뭐해? 우리 집에서 저녁 먹을래? 민지는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소피아는 망설였습니다. 괜찮을까요? 갑자기 가도 되나요? 폐가 되지 않을까요? 당연하지. 우리 엄마가 외국인 친구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어. 그리고 엄마가 요리를 정말 잘하셔. 소피아는 고민했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한국 가정에 초대받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뭔가 준비해 가야 하나요? 선물이라도? 아니야, 그냥 와. 너무 부담 갖지 마. 민지의 따뜻한 목소리에 소피아는 용기를 냈습니다. 민지네 집은 아파트 15층에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온 가족이 나와서 반겨주었습니다. 민지 어머니는 소피아의 손을 잡으며 어머, 정말 예쁘네. 멀리서 왔는데 고생 많았겠다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소피아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다니. 민지 아버지는 우리 딸 친구니까 우리 딸이야.
편하게 생각해라고 말씀하셨고 중학생인 민지 남동생은 누나, 외국어 배우고 싶었는데 조지아어 가르쳐줘라고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가족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에 소피아는 어색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자 민지 어머니가 소피아 앞에 계속 반찬을 올려주시며 이것도 먹어봐, 저것도 먹어봐.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라고 하셨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이 테이블 가득 차 있었죠. 소피아가 너무 많이 차려주셨어요 라고 하니 민지 아버지가 이 정도는 기본이야. 우리는 손님 오면 항상 이렇게 해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지 할머니는 조지아는 어떤 나라니? 음식은 뭘 먹어? 우리 음식하고 비슷한 게 있나? 라며 궁금해하셨어요. 소피아가 조지아 음식에 대해 설명하자 모든 가족이 관심 있게 들어주셨습니다. 언젠가 조지아 음식도 해보고 싶다라고 민지 어머니가 말씀하시자 소피아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식사 중간에 소피아가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자 민지 어머니가 김치 좋아해? 집에 가져갈 것도 싸줄게. 혼자 사는데 제대로 된 음식 먹어야지라고 하셨어요. 소피아는 처음에는 괜찮아요 라고 사양했지만 가족들이 워낙 좋아해 주시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 후에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서 소피아에게 조지아 이야기를 물어보았어요. 조지아의 위치, 문화, 전통에 대해 설명하자 모두 신기했습니다. 소피아가 조지아 전통춤을 보여주자 박수를 치며 좋아해 주셨죠. 그리고 민지 아버지가 소피아야, 힘들면 언제든 여기 와. 여기가 내 집이야. 우리가 내 한국 가족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소피아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혈연 관계도 아니고 오래 알고 지낸 사이도 아닌데 이렇게 가족이라고 말해 주시다니. 민지 어머니는 우리 딸이 학교에서 소피아 이야기를 많이 해. 착하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그런 아이면 우리 가족이지라고 덧붙여 주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피아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민지 어머니가 싸주신 반찬통을 들고 걸으면서 계속 그날 저녁의 따뜻함을 되새겼어요.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조건 없이 받아들여주고 가족처럼 대해주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의 정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해서 민지 어머니가 싸주신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으면서 소피아는 이제 정말 한국에서 살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은 한국에 와 있기만 했는데 이제야 진짜 한국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소피아는 오랜만에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피아의 한국 생활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언어적인 어려움은 있었지만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거든요. 편의점 아저씨의 관심도, 관리 아주머니의 반찬도 모두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다는 따뜻한 마음이 소피아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민지네 가족을 만난 후 소피아의 한국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한국어도 훨씬 잘 들리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즐거워졌어요.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할머니들이 덤으로 주시는 것도, 길에서 밥 먹었니? 라고 묻는 것도 이제는 따뜻한 관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한국어 실력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소피아 씨, 요즘 한국어가 정말 자연스러워졌네요. 특히 감정 표현이 풍부해졌어요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실제로 소피아는 이제 단순히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소피아에게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언어교육원 김 선생님이 소피아야, 한국어 실력도 늘었고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쳐 볼 생각은 없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새로운 외국인 학생들이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 멘토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었죠. 네가 겪은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직 한국어도 완벽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실수라도 하면 어떻게 하죠? 하지만 선생님은 완벽할 필요 없어. 네가 겪은 시행착오가 오히려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언어는 함께 배우는 거잖아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첫 번째 학생은 베트남에서 온 투안이었습니다. 19살의 남학생으로 소피아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똑같이 언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첫 만남에서 투안은 한국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빨라요 라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피아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위로했어요. 나도 처음에는 똑같았어. 심지어 시장에서 할머니 말을 못 알아들어서 울 뻔한 적도 있어. 그리고 중요한 건 언어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죠.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면 언어도 저절로 들려와. 처음에는 다 어려워.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해. 투안을 도우면서 소피아는 새로운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 자신이 받았던 따뜻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인지 몰랐거든요. 투안이 점점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며 소피아는 큰 성취감을 느꼈어요. 두 번째 학생은 몽골에서 온 바트바야르였어요. 내성적인 성격에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친구 사귀기를 어려워했습니다. 소피아는 바트바야르를 민지네 집에 함께 데려갔어요. 한국 가정의 따뜻함을 직접 느껴보는 게 가장 좋은 공부야. 민지네 가족들은 바트바야르도 가족처럼 반겨주셨습니다. 몽골 음식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바트바야르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주셨어요. 그날 이후 바트바야르는 이제 한국이 무서운 곳이 아니라 따뜻한 곳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소피아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선생님이 되어서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려주고 싶다는 꿈이었죠. 단순히 언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마음, 한국의 정까지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소피아는 한국어 교육학과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관련 책들을 읽으며 공부하고 교수님들께 조언도 구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운 경험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어요. 학습자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했으니까요 라는 교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었어요. 밤늦게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소피아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하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니. 꿈이 생기니 모든 일이 즐거워졌죠. 특히 자신이 도운 학생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길이 맞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났을 때 소피아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전주 사투리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시장 할머니들과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소피아야, 이제 우리말 진짜 잘하네 완전 한국 사람 같아 하며 할머니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이곳이 정말 자신의 고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을 때 민지네 어머니가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소피아야, 설날에 우리 친정에 같이 갈래? 할머니가 외국인 며느리 보고 싶다고 하셔. 그리고 설날 음식도 배우고. 소피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라니 자신을 진짜 가족으로 생각해 주신다는 뜻이었거든요. 괜찮을까요? 저 때문에 불편하시지 않을까요? 소피아가 걱정하자 민지 아버지가 뭔 소리야. 우리 딸인데 왜 불편해. 할머니도 외국 며느리 생겼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니셔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설날 아침 소피아는 민지 어머니가 빌려주신 한복을 입고 친정에 갔습니다. 연두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가 정말 예뻤어요. 할머니는 소피아를 보자마자 손을 꼭 잡으시며 어머, 우리 예쁜 며느리 왔네. 한복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이야 하시며 울먹이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소피아야, 할머니가 평생 외국 사람 만나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손녀딸처럼 예쁜 애를 만나게 되다니. 우리 집안에 복이 들어왔다라고 하시며 세뱃돈까지 주셨습니다. 올해도 건강하고 행복해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온 가족이 함께 전을 부치고 떡국을 끓이는 모습을 보며 소피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게 가족이구나, 이런 게 고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지아에 있는 친가족보다도 더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소피아도 할머니 옆에서 전을 부치고 상차림을 도우며 마치 진짜 며느리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떡국을 먹으며 새해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소피아가 저는 빨리 한국어 선생님이 되어서 더 많은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국의 따뜻함을 알려주고 싶어요 라고 말하자 할머니가 그래. 우리 며느리가 참 착하다. 그런 마음씨면 꼭 좋은 선생님 될 거야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민지 할머니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소피아야, 너 혹시 조지아에서 가족이 힘들게 살고 있니? 할머니 눈에는 다 보여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소피아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몇 달 전부터 아버지가 일자리를 잃으셔서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있는 동안 가족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영상통화할 때마다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고 말했지만 사실 조지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아버지가 새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파트타임 일을 하시지만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할머니는 소피아의 표정을 보시고 모든 걸 아셨나 봅니다. 얘야, 가족이 힘들면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 며느리 가족이 우리 가족이야. 부모님 걱정하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해라고 말씀하시며 소피아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 순간 소피아는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혈연 관계도 아닌데 이렇게 자신의 가족까지 걱정해 주시다니. 민지 아버지도 소피아야, 부모님께 연락드려도 될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드릴게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소피아는 정말로 자신이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주가 단순한 유학 도시가 아니라 진짜 자신의 고향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조지아보다 더 따뜻한 곳,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전주였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년이 지난 지금 소피아는 한국어 교육학과 대학원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지네 가족이 정말로 소피아의 조지아 가족을 도와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지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서 조지아와 한국 간의 건설, 기술 교류 사업을 시작하면서 소피아 아버지에게 통역과 현지 조정 업무를 맡겨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소피아 아버지의 경험과 전문성이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후에는 형님, 아예 한국으로 오셔서 함께 일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는 제안까지 받게 되었죠. 소피아는 꿈만 같았습니다. 조지아에서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인천공항에서 2년 만에 만난 가족들을 보며 소피아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딸이 이렇게 건강하고 예뻐졌네라고 하시며 계속 안아주셨고, 아버지는 딸 덕분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라고 감격해 하셨어요. 민지네 가족은 소피아 부모님을 친부모님처럼 모시며 전주 곳곳을 안내해드렸습니다. 한옥마을, 전동성당, 오목대 등 전주의 명소들을 함께 다니며 한국 문화를 체험하게 해드렸어요. 소피아 어머니는 우리 딸이 이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이분들이 우리 은인이야 라며 계속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더 감동적인 건 언어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족이 마음으로 소통하는 모습이었어요. 민지 할머니와 소피아 어머니는 손짓 발짓으로 대화하며 금세 친해지셨고 함께 김치를 담그고 조지아 전통 요리도 만들어 보셨습니다. 마음이 통하면 말이 안 통해도 괜찮다는 걸 직접 보여주신 거죠. 소피아 아버지는 민지 아버지와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어요. 형님의 성실함과 전문성을 보니 꼭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 소피아가 좋은 분을 만나서 우리도 복을 받는 것 같아요 라는 민지. 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씀에 감동받았죠. 결국 가족 전체가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꿈만 같았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예요. 소피아는 이 모든 게 한국어 말하기 대회 1등 때문에 시작됐다니 믿을 수 없어요.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라며 감동했습니다. 현재 소피아는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국어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그녀의 일이 되었죠. 수업 중에 소피아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야.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열쇠거든. 한국어를 배우면서 여러분도 한국 사람들의 정을 느껴보길 바라.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 아이들은 소피아 선생님의 수업을 정말 좋아해요. 다른 나라에서 온 선생님이 한국을 이렇게 사랑하고 한국어를 이렇게 잘한다는 게 신기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소피아는 아이들에게 조지아 문화도 소개해주고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습니다. 소피아의 한국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려주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정에 대한 이야기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구독자들은 소피아 선생님 덕분에 한국에 대한 편견이 없어졌어요. 저도 한국에 가서 그런 따뜻함을 경험해보고 싶어요 라는 댓글을 남기고 있죠. 또한 소피아는 조지아와 한국 간의 문화 교류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조지아 문화 소개 행사를 열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지아에서 한국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에게 조언도 해주고 있어요. 문화는 서로 나누면 더 풍성해져요. 제가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조지아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요. 소피아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한국어를 배우러 왔지만 지금은 한국의 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언어는 문법과 단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배우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선물이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피아는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합니다. 박사과정을 마친 후에는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거나 국제교육기관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도 있어요. 제가 경험한 이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소피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났을 때 생기는 따뜻한 기적, 진심으로 베푸는 정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